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나마 반등의 하루가 됐다. 반등이 나타났다는 거죠. ADP발 반등이 나타났다. 경기가 안 좋고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이 계속된다는 게 참 불합리하지만 일단은 ADP 고용지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86,000건이 나오면서 시장에 그나마 쿨링다운을 해줬다. 따라서 금리 빠지고 유가 빠지고 주식 오르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시장에 나름대로 나타나면서 오늘은 반등의 하루를 이어갔지만 문제는 연속성이죠. 과연 이러한 좋은 모습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이어날 것이냐, 오늘 하루로 끝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브레이크 역할을 ADP가 해줬다. 내일 이제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8만 7천 명에서 17만 명 쪽으로 빠지는 거냐, 이러한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내일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이게 과연 또 새로운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브레이크들이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를 하면서 시장이 숨을 쉴 수 있고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10월의 초에 우리가 당면한 핵심 과제이고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러한 투자 포커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주가를 보면 미국 시장 0.39, 다우, 나스닥은 1.35, S&P 500이 0.81. 나스닥이 많이 반등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반등력이 약하죠. 한 2%까지 반등을 더 해줘야 되는데 보니까 테슬라가 반등력이 가장 컸고 나머지들은 1%대의 좀 약한 반등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수급이,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게까지 주식시장에 몰입을 하고 반등을 기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나마 브레이크를 잡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죠. 먼저 이제 ADP 고용통계 반락이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이었는데, 고용정보 오토매틱 프로세싱 ADP 약자죠. 미국의 9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8만 9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다. 민간기업, 도시근로자들이죠. 남판 페이팔과 똑같은 거죠. 남판 페이팔처럼 비농업, 그러니까 농업을 하신 사람들을 뺐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발표된 졸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졸트는 어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졸트를 보면은 민간 비농업 시설까지, 민간의 비농업 시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그러니까 졸트가 ADP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범위를 통계가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ADP는 거기에 반해서 이게 이제 월급을 주는 회사, 월급을 대행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회사가 발표를 하는 건데, 여기는 주로 도시 근로자들, 근로자들의 로 표집 집단이 좀 축소가 되는, 졸트보다는 ADP가 더 투자 통계에 들어온 사람이 더 적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인 부분, 고용 데이터, 주 도시 근로자들의 고용 데이터, 그다음 비농업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졸트가 더 훨씬 더 주, 연방, 주, 지방정부기관, 민간 비농업 시설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한 통계자를 한다. 거의 모든 산업에 대해서 범위가 훨씬 큰 거죠.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확실히 미국 전체를 본다면 졸트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ADP가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통계를 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범위가 다른 그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것들 때문에 수치가 좀 달리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보다는 트렌드가 달리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발표될 정부의 고용 통계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부의 고용 통계는 어떤 모습이 될 거냐. 지난달까지 18만 7천 건으로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번에는 17만 건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 17만 건으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한 숫자인데 이게 과연
이 정도로 해서 빠질 수 있을 거냐 시장의 기대대로. 만약 이렇게 17만 건 아래로 좀 나온다면 주식 시장은 다시 한번 환호해서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 발표될 정부의 고용 통계가 17만 건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이다. 이게 두 번째 브레이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보면 ADP 이야기했죠. 미 국채금리 소폭 하락, 고용지표 부진. 미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은 아니죠.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5.050, 9.8bp나 하락을 했죠. 10년짜리는 4.729, 7.1bp 하락. 20년짜리는 5.058, 7.6bp 하락. 30년짜리는 4.860, 7.6bp, 약 7bp씩 하락하는, 어제만은 10bp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반 정도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채 10년짜리, 제가 어제 이제 국채 10년짜리 보고 깜짝 놀랐는데 33bp나 올랐죠. 우리나라는 4.35. 와, 33.8bp나 오르면서 금리가 이렇게 4%대 있던 게 4.35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초약세의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한국 시장이 더 많이 출렁거리는, 더 많이 뭔가 리스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이치방크가 미 국채금리 급등 시 시장 붕괴할 수도, 이런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시장은 붕괴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붕괴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네. FMC가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5%대를 하락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 가솔린 수요가 약화되고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가능성이 유가에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 WTI가 85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이건 정말 좋은 거죠. 70달러까지 내려와야 CPI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WTI 하락하고 금리 하락하고 주식 상승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아주 좋은 기술적 반등의 핵심 요인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UN 무역보고서, 세계 경제 올해 2.4%, 내년 2.5% 성장할 것이다. LG엔솔이 미국 토요타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5%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제 에코프로에 온갖 이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 거죠. 박순혁에 대해서, 선대인에 대해서 이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70만 원대를 와야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살 때는 아니다. 좀 더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70만 원대를 공고히 옆으로 좀 기면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은 이제 팔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지금은 배에 힘주고 견디셔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배에 힘주고 내가 내년 상반기까지 견디자, 이런 마음으로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드시고 견디는 방법 위에는 방법이었습니다. 저기는 수급과 심리가 모두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이때는 견디는 방법 위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5.93%나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 형제들의 주가 반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바닥은 아니다. 지금 뭔가를 사거나 물타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 이것을 꼭 명심을 하시면서 좀 길게 보고 견디는 전략, 이 방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0만 원대 오면 그때부터 물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까지 팔면서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또 GM이 차 노조 파업으로 2주 동안 2억 달러를 손실을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팀쿡 애플 CEO가 애플 51만 주를 매각했다. 328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왜 매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새로운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최고 리더의 주식가에 대한 매도는 상당히 중요한 투자 체크 포인트죠. 한국에서는 팀쿡의 마음을 알 수 없는데 뭔가 리더십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328만 주라 들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자금 수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애플은 지금 발열 문제로 굉장히 골치를 아파하고 있는데 이러한 악재가 나왔음에도 0.73%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류 엔비디아를 한번 봅시다. 1.2% 상승 444달러. 일라이닐리 1.19% 531달러 이렇게 마감을 했죠. TSMC는 1.48%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41% 상승, 메타 플랫폼스는 1.54, 노블록스는 4.12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했지만 상승 강도가 1%대로 생각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연휴 기간에 쉴 때 보면은 우리 이제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잘 버텼는데 반도체주들이 리더 역할을 했죠.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HSP 다음에 파두, 뭐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빠지지 않고 그 약세장에서도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들이 과연 시장의 리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속성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언가를 사는 시대는 아니다. 반도체가 좋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막 줍줍할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지키는 시대이지 먹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27,722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신용장구가 많이 털렸죠. 네, 19조까지 빠지면서 신용장구가 많이 털려서 나왔다는 것은 어제 하락 뭐 8%, 9%, 10%대 있는 것들은 전부 신용장구가 높은 종목들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서 핫하고 리딩 종목들이 어제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뭐 신용 물량이 더 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아니면 신용 물량이 더 추가로 나올 것이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개인들이 신용 물량이 무서웠기 때문에 막 쏟아냈던 하루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고 수급의 문제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거의 20조를 넘어가다가 20조가 깨지고 19조 5천까지 빠진 상황, 19조 7천까지 빠진 상황이다. 추가로 더 털릴 수 있을 것인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주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키 포인트가 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로 와 있죠. 네, 인터레스트 레이트.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미래 퓨처 밸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격이 저평가되면 사고 고평가되면 파는데 이 분모에 있는 퓨처 밸류를 하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이고 기업 가치이고 기업의 캐시플로우 흐름을 가지고 만드는데 기존에는 R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훨씬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였다는 거죠. 네. 저금리 상황, 저성장 상황에서는 미래 퓨처 밸류가 그렇게 중요치 않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분모 퓨처 밸류로 갔다가 코로나 시대로 갔다가 이제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생각보다도 엄청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세상의 관심은 이 프라이스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 퓨처 밸류가 아니라 인터레스트 레이트 바로 R의 힘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은 이 가격을 상하로 움직이는 주요 유동 패턴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인터레스트 레이시 그동안 1%대, 2%대 있다가 이제 우리의 그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게 이제 시장에서 확 올라가면서 자산 배분의 기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금리는 자원과 자산을 배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상단치를 넘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따라서 금리를 향후에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 이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가 이 프라이스 P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됐다. 이 개념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은 견조한 고용 체력과 ISM 제조지수로 대표되는 제조 밸류 체인의 복원 기대감, 이에 대한 패대의 매파적 기조가 금리 상승을 견인 중인데 미국의 금리 상승의 원인을 보면 전부 다 긍정적인 요인 때문에 금리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뭐 경제가 안 좋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뭐 크레딧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좋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오고 이러한 것들 소비가 나름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러한 것들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것들 때문에 이제 정부가 금융정책을 금리를 상승시키면서 긴축으로 가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왔는데 미국의 이러한 금리 상승의 원인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다. 경제의 체력이 견딜만 한 것인데 문제는 이머징 시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난 US 국가들은 미국과 다른 모습 때문에 금리가 오르기 쉽다 그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역대급 채권의 숏 포지션이 걸렸다는 거죠. 채권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걸렸는데 이게 전부 매도 물량이라는 거죠. 네,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머징 시장에서 채권의 흔들림과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이렇게 매도를 치는 세력이 현재 가장 큰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됐다. 투기적 순매수, 미국의 투기적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더 많이. 투기적이라는 것은 향후의 금리 변동성을 보고 때리는 건데, 선물 시장에서 때리는 건데, 이렇게 인위적인 투기적 순매도가 선물 시장에서 걸리면서 현물 금리를 올리면서 이머징 시장의 채권 금리를 박살을 내고 있다. 이게 미국과 좀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충격파는 같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 충격파는 미국보다는 이머징 시장이 훨씬 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여의도에서 난리가 났는데 ABCP가 20%를 주더라도 팔리지 않다. 이런 소화가 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이제 부동산 PF에 관련된 기업들이 박살이 나고 부동산 PF가 우리 그 증권회사의 가장 큰 머리 아픈 화두로 등장을 하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흔들릴 것인데 이걸 과연 정부가 얼마나 도와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이 정부의 첫 번째 선거를 앞둔 시험대에 올라 있다. 굉장히 여의도는 지금 부동산 PF 문제를 아주 너버스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뭐 주식을 더 투자를 하고 주식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좀 문제가 채권 금리의 문제로 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당분간 소외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BOJ다. BOJ가 금리를 1% 이상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0.77까지 올라왔는데 1%까지도 금리가 올라오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엔화 약세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한국에서 돈들도 일본으로 많이 쏠려갔는데 엔화가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가 이제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에 나가 있던 돈들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들어오면서 이제 이득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시장의 변화 요인, 일본의 금리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자금들의 움직임,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인가 이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시장에 움직이는 중요 키 팩터로 등장을 했다. 일단 일본이 지금 일본 국채가 0.77인데 1%까지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 상승 분위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엔화 약세로서 일본의 금리가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에 비해서 낮게 유지하면서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고 밖에 나가 있던 엔화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으로 턴을 하면서 일본 주식시장 올렸는데 이제 금리를 반대로 올린다면 돈이 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때 이럴 때는 또 한국이라든지 이런 중국 같은 기업들, 대만 같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일본이 1%대를 용인을 하는 전략으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글로벌 금리 시장에서 금리를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오늘 미국 시장 반등은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준 듯해서 다행이다. 그러나 지속성에 대한 확신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하락할 케이스는 기술적 반등이 바로 나타나면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죠. 자, 이제 시장을 돌려세울 첫 번째 브레이크가 ADP가 걸려 있고 내일 미국의 이제 고용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한국 시장으로서는 내일 발표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과연 브레이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삼성전자가 2조 근처의 수익을 예상하는데 이것보다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SK 하이닉스는 한 1.8조에서 2조 정도 손실을 지금
예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줄어들 것이냐, 이런 숫자적인 측면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6일 발표될 고용지표가 17만 건으로 좀 빠져주기를 간절히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지금은 투자할 만한 것은 이제 반도체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다 좋은데 좀 더 덜 날필 뿐이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좀 더 지켜보며 천천히 사야 될 것 같다. 반도체를 아주 좋게 보다가 지금 저는 생각을 약간 이제 좀 보수적으로 가는 그 스탠스인데 지금은 뭔가를 줍줍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 들어가서 뭔가를 먹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지키면서 적절한 시기에 반등 상태에서 현금을 30% 마련하는 그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싼 주식, 물타기 이런 데다 쏟아붓는 것은 바보와 같은 전략이다. 현금을 더 지속적으로 들고 있어라. 반드시 살 기회는 온다. 뭔가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야 들어가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떨어진 칼날로 보이는 거죠. 떨어진 칼날이 확 땅에 꽂혀야 그때 칼을 쥐려 들 수 있는데 아직 떨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입꼬리를 조심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서 금리와 환율이라는 이 두 가지 팩터, 국내 시장을 움직이는 팩터,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매도로 가는지 매수로 가는지, 다음에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국내 개인 투자들의 신용 물량을 지속적으로 터는 건지,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들 어제 다 박살이 나더라고요. 펀더멘탈 필요 없지만 갖다 불안하니까 갖다 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좀 이러한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제어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윗꼬리를 좀 조심하자. 뭔가를 사는 시기는 아니다. 지켜보고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내일 고용지수 발표로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해서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야죠. 6일이면은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토요일 아침에 발표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장입니다. 난이도도 어렵고 생각지 않는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의 역습이 아주 강하게 한국 시장을 후려갈기고 있는데 오늘은 얼마나 반등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 종목을 찾기를 원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좀 들어오셔서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받아가고 그러한 역할, 그러한 재충전의 기회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간절히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현금을 지키자. 그냥 기도하면서 간절히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